네, 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나른의 정영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우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전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일단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강남 교수님. 네, MTNW 강남군손 조홍주입니다. 지수 조정 뭐 상관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금리 인상이나 어떤 큰 악재만 이뤄한다면 열심히 돈 버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하지만 지수에 대한 방향성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샵 0988로 공명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노란톡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꼭 지금 바로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요.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종목 장세 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가 현재 내일이 끝나면 또 이번 주가 끝나죠. 또 설이 또 돌아옵니다. 이 명절 그 이전에 종합주가 지수가 오전이 붕괴된 상태인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고점과 이전 고점 봉우리가 3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하향 3중 고점. 뭐 내일 또 급등하면 또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대 심리고 현재는 우하향으로 꺾인 상태. 그래서 경계는 해야 된다. 근데 오늘 가만히 보시면은 거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거래가 늘은 상태에서 또 내일 올라가면 괜찮겠지만 거래가 늘고 난 다음에 내려온다고 하면 그때는 더욱더 경계를 해야 되겠다. 거래기법 선행성 3박자 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선행성 지표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돼야 되는데 50 이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3박자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단기 지표도 50 이하 내려와 있고 해서 현재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였고요. 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5일선이 붕괴 회복하지 못한 상태 역시 투자 심리 3박자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은 조정에 대비해야 된다. 이것이 현재 실전면에서 항상 자산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강남 선생님. 네. 일단 코스피 일단 멀리 봤을 때는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정. 그래서 멀리 보지 마시고 일단 조정에 대비를 한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고요.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증시가 신고가 터진 것이 이번에 아침에 오늘 일어났을 때 신고가 터졌죠.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조정은 맞는데 거기에 따라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일부 종목 개별 장세는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 VIX 공포지수가 상승세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종목만 잘 고르면 상관없어요. 조정은 맞지만 종목만 잘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하향 기조 안에서 쌍봉치고 생명선 이탈 코스피 같은 경우에 22선에 대한 붕괴가 이뤄지게 되면 당연히 조정이죠. 그래서 우하향 쌍봉 속의 22선 붕괴는 조정. 일단 붕괴됐으니까 조정이고 외바닥에서 그냥 안 가죠? 당연히 쌍바닥치기 돼서 조정. 그래서 일단 내려온다. 근데 그 내려온다 해가지고 너무 겁먹을 게 없고 지금 그 종목 장세 충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늘 뭐 급등주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 차트 보게 되면은 현재 심리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주가가 잘 가지 않는데 파라볼이 또 이미 꺾였고요. 특히 월봉 차트가 모든 지표 여전히 과열권했는데 4개월 동안 한 번도 음봉이 나오지 않았어요. 코스닥은 음봉이 저번 달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은 좀 경계하시고 코스닥의 테마 개별 장세는 괜찮다. 어차피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코스닥 위주로 매매하시면 충분히 돈 벌 수 있고 여름철 지나가면서 실업률이 줄어들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 올라가고 그동안에 소비 욕구가 억눌렸던 것이 폭발함에 따라서 향후에 대한 경기 정상화 속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테이퍼링 이런 얘기가 나옴에 따라서 그때 조정에 제대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조정 나와도 뭐 소폭의 등락을 거듭한다면 충분히 종목 장세는 가능한 시점에서 종목을 잘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오늘 좀 지수 하락폭이 좀 둔화됐는데요. 이제 현대차, 애플카 이제 이슈가 좀 우려감이 좀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무엇보다 국내 증시 하락폭이 둔화되면서 일단 옵션 만기를 내일 앞두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와 함께 콜옵션을 매수했다는 부분은 일단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차트는 약간 꺾이는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대량 거래가 시현됐죠.
코스피, 코스닥 대량 거래가 시현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장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 임원들이 8만 원대, 7만 원대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아마 호재 가능성을 향후에 생각하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이 되고요. 물론 임원들의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 간단한 보장은 없겠지만 긍정적인 징후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고요. 무엇보다 관심 업종은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과 그리고 역시 자동차 업종 이 두 업종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업종이죠.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60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죠. 60일선 부근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지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대량 거래가 시현됐죠.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나서 내일 만약에 약세형 음선이 나오게 되면 흑산변과 함께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열어둘 수도 있고요. 그런데 60일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조 자체적으로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일 바로 올선 회복된다.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올선 회복되면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연기금이 올 초에 이런 얘기를 했죠. 코스피는 일단은 역시 투자 지분을 좀 더 축소한다. 그런데 코스닥은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역시 코스닥 같은 경우를 향후 연기금 쪽에 수급 들어오는 기업들을 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나린이님. 네. 자, 종합주가 지수 과연 3,000포인트들 지지를 보일 것이냐, 추가 상승 이어질 것이냐.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위지트 거기 관련된 종목 오늘 상한가 시현했죠. 자, 위지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을 매매하실 적에 항상 실전 매매, 주식은 아무도 모르죠.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같은 경우도 시가야 매수, 장중 상따 가능한 종목이다. 그렇다고 간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왜 그런가를 잘 보세요. 여기 보면 파라볼릭에 근접하면서 천양선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매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 5일선을 회복했지만 밑에 투자 심리가 50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향이 여기 다 잡혔어요. 거래가 연속 증가, 거래가 위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막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항상 반락해도 부담이 없다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주식 간다 먹거나 아무도 없지만 항상 바다의 관점에서 대기 매물대를 지지받고 올라갈 때는 항상 우리가 일봉은 단기요, 주봉은 중기적 관점에서 보시면 추세가 아직 전환되지 않은 상태, 단기 낙폭과대 반등성이지만 강하게 올라갈 때 내일 하루가 남았죠.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전 고점에 근접하면 역시 마찬가지죠. 2,000원 기준 2,200원이죠. 밑으로 1,800원에서 내일은 1,800원 내려오면 매수의 관점이요. 1,800원이 아닌 2,000원 기준 2,200원 반대 올라가면 단기로 매도 관점이요. 뭐 그렇다고 맞는 것이 아니고요. 기법 자체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간다 못 간다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전 고점에 올라갈 때 항상 추세가 꺾여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중기적 관점에서 보시면 거래를 굉장히 좋죠. 대량 거래된 날 종가를 돌파하려고 하면 항상 물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일은 일봉 상태도 마찬가지, 주봉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가 끝나기 때문에 시가상 고점에도 파래저가 재매수, 고래선장 5선 매매를 즐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하단 추세가 항상 손절날 때가 되는 것이고 또 월봉 상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 점진적 상승세.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하나 더 보면 또 그중에서 상신전자가 또 있네요. 상신전자. 주봉 상태를 먼저 볼게요. 주봉 상태 보면 이번 주가 내일이 끝나기 때문에 이번 주 5주선 지지를 받는 상태. 아래에 꼬리단 대양선. 이거는 상승 중장기 상승 초기일 가능성이 없다. 이럴 때 거래가 굉장히 좋죠. 3바닥 7바닥 잘 맞고요. 일봉 단기를 보실 적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음선, 금에서 소양선, 아래 올 거에 소양선, 재차 반등 신호. 네, 이럴 때는 항상 대기물 때 지지를 받고 올라가려고 하면 거래가 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 거래가 감소세를 보이고 양선이 발생이 됐다고 하는 경우는 또 강세 패턴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적에 중장기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명선님. 네. 로보를 좀 오늘 볼 텐데요. 2월 3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꿈의 로직의 강남군선 차트에 2월 3일 상승 신호 포착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 텐데 2월 5일 날 이제 11% 급등을 바로 했습니다. 신호가 포착됐다 하고 바로 이제 급등했는데요. 이 교육용 로봇 업체로서 로봇 관련주가 어차피 점진적으로 장기적 관점은 가야 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교육 로봇, 비대면 관련주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긍정적일 수가 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점차점 뭐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한번 이 비대면 교육이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한 만큼 혹은 정부에서도 이게 일시적으로 바이러스가 이제 평생 동안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온라인 교육을 또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주력 제품인 로봇키트와 로봇키즈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로봇 같은 경우가 관심권에 들어간다. 근데 신호가 딱 2월 3일 날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2월 5일 날 12% 급등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급등했을 때 꼬리가 몸통이보다 길면은 안 되는데 꼬리가 기니까 단기적으로는 정고점에서 물량 나와서 단기적 고점이 나왔고 터지였던 시점을 하락장격 음봉이 나오니까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점진적 상승 여지는 남아있다는 개념에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갖는 건 가능하나 현재 로봇스타를 비롯해 로봇스타가 대장주이기 때문에 로봇스타에 대한 탄력적 상승세가 당분간은 이어지기가 어려운 구간인 만큼 로봇 테마주에 대한 전적인 강세가 나오기 위해선 대장주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또 키맞추기 형태 속에서 나홀로 강세를 볼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일단은 관심을 가지나 로봇 테마가 대장주가 당분간 숨고르는 조정 속에 들어간 만큼 당분간은 소폭의 등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중기적인 주봉 차트에서 그러니까 주봉 직전 주죠. 지난주에 봉에 대한 몸통이를 붕괴시키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재미스 포인트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오늘 일단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제가 이제 지난주 설명드렸던 시그네틱스를 좀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한번 눌림목 나오고 이틀 동안 거의 한 19% 가까이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도 추가 반등이 나왔는데요. 시그네틱스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지난주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임원 5명이 추가 장내 매수가 들어온 겹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임원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겹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1,480원대까지도 2만 주 정도 장내 매수가 들어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가 있죠.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시그네틱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0년도 1월 달에 721선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나서 1차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재차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3일 전이죠. 첫 5일선 회복과 함께 반등 신호가 나오고 오늘 일봉상 양선이 3개인 적산병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만큼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중장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막 MACD 같은 경우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이죠. 월봉상 사상 최대 거래량이 지난달에 시연이 되고 장기 이제 100개월 이평선까지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라닉스 쪽에서 최근 들어 이제 지분을 넘겨받으면서 최대 주주로 좀 변경이 됐는데요. 앞으로 테라닉스의 또 이제 소식도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서 작년도부터 CF 제조업계 핵심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 있는 임원이 이 회사로 영입이 됐다는 부분이 앞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그네틱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그네틱스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신규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대원전선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대원전선 최근 들어 제가 바닥권에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기업입니다. 그 이유가 국내 자동차용 전선업계에서 1위 업체로 알려져 있죠. 일단 최근 들어 이제 기관 쪽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내 이제 작년도였죠. 하반기에 대규모로 100억 가까이 투자를 확대하면서 올해부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721선을 항상 돌파할 때 주목을 많이 하죠. 아까 시그네틱스도 마찬가지였고요. 대원전선도 721선 돌파 1차 상승 파동이 나오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오늘부터 이제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상승 기조 속에서 전환되는 모습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장기 60개월 이평선 돌파와 함께 중장기 이제 막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전에 2015년도 때 1,000원대 부근에서 3,000원대까지 한번 올라갔었죠. 그리고 3년 동안 기간 조정을 거쳐주고 나서 다시 3,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또 3년 동안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역시 주목해야 될 만한 또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시설 투자 확대하는 기업들을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관심 있게 보시면 향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원전선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신성 ENG라는 종목인데요. 이 신성 ENG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바닥권에 있을 때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 이유가 721선 부근이 역시 저 밑에 1000원대 부근에 가 있었죠. 그리고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기 때문에 작년도 8월 달이요. 그만큼 이 신성 ENG 같은 경우는 배터리 쪽과 반도체 쪽에 역시 대기업의 설비 투자 수혜주죠. 클린룸 제조업체다 보니까 역시 반도체 수혜도 되고요. 배터리 쪽에 수혜도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모듈 쪽에 역시 또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기업이죠. 작년도 올해죠. 올해 1월 달이에요. 산업통상부 장관 같은 경우가 이 회사를 방문했죠. 현대차 아산 공장 쪽에 있는 지붕에 있는 태양광 발전 모듈 같은 경우도 이 회사가 설치를 한 걸로 최근 들어 공시를 통해서 나왔고요. 무엇보다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도 영업이익이 150% 가까이 급증했죠. 그만큼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올해부터 좀 더 또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기업이죠. 대표이사랑 전무랑 자회사에서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 3,400원대 부분이죠.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ENG 일봉 차트를 보면서 중기적인 관점에선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 부분이죠. 저 위에 4,000원대 중반대 부분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향후 단기적인 관점에선 21선 돌파 시에는 추가 반등 가능성을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크소님. 네. 삼성전자 아마 많이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삼성전자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번 이제 초호황이다. 당연히 4차 산업혁명에서의 특징이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해요. 그래서 비대면 산업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성장함에 따라서 요새 반도체가 모자르다, 공급이 딸리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업황은 좋죠. 근데 그렇다고 주가가 계속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선 반영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따가 차트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주봉의 형태를 띄었을 때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보시게 되면은 파라볼릭이 하락으로 지금 전환이 됐어요. 이 파라볼릭 방향성 자체가 하락 전환되고 MACD 오실레이트의 추세가 하락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주가와 주가의 움직임과 거래량은 동일하죠. 그래서 고점 돌파하다가 거래가 터지면 그때부터가 뭔가 변화가 있는데 양봉이고 뭐 강세 신호면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약세 신호면 당연히 꺾이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조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수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그 당시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똑같이 월봉이 심리 80권의 과열권의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이런 과열권 속에 중기적으로 꺾여 있는데 월봉의 심리도 심리 과열권 속에서 과열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주봉이 파라볼이 꺾여 있는데 외국인들 수급을 좀 보시게 되면은 누적적으로 최근 한 달 동안의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도죠. 엄청난 매도죠, 이건. 개인들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수가 되는 상태에서 지금 거래가 터지면 이미 고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추가 하락의 대비를 일단 한 게 맞다라는 거죠. 뭐 주식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뭐 또 이러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전략을 이렇게 짜시라는 거고 뭐 여기서 간다 하더라도 바로 치고 가기보다는 좀 조정을 받고 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급을 가지고서 과연 뭐 개인의 뭐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이끌고 올라왔지만 이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이미 나왔죠. 이 상태에서 코스피에 대한 월봉 과열권에서 지속적으로 이 수급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좀 일단 조정에 대한 대비 전략을 좀 세우시면서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고 최소한 밴드 중앙선이라도 돌파가 돼서 그러니까 중앙선이 한다면 약 21선이 될 텐데 생명선 회복한 다음에나 삼성전자 다시 한번 뭐 업황을 보고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경계 모드로 일단 철저하게 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에 따라 코스피도 조정의 대비를 좀 하시는 것이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니엘 전문가님. 네.
자, SF 반도체를 좀 볼까요? 완전 자율주행 핵심 반도체를 개발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반도체 관련을 다 잘 봐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도 SF 반도체를 보시면은 현재 하단 추세 근접이 되어 있어요. 7,000원 이하, 거기가 선매수권입니다. 간다가 아니고요. 예, 가격 파동으로 볼 적에 현재는 투자 심리가 50이야, 단기 지표도 50이야. 현재는 아직 조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 상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내일 하루뿐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내일도 시가야, 내일 온다면 5주선 지지를 받으면서 다음 주 재차 추가 상승세에 무게중심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월봉 상태 보면 하나, 둘, 셋, 넷, 4개월째이기 때문에 이 4개월째는요. 짝수입니다. 짝수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항상 변곡점이 아니다. 단지 조정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현대차를 봐야 되겠죠. 자, 현대차 보면은 주도주죠, 주도주. 네, 현대차, 기아차, 주도주. 그래서 기아차 보시면은 현재 상태에서 어저께 단기 악재가 나왔죠. 그럴 때 단기 악재가 나올 때 일단 매도한다. 어저께 아침에 시계사. 그다음에 지금 다시 산다 하더라도 10% 더 싸게 삽니다. 근데 일반인들은요 10% 정도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항상 단기적 관점에서 동작 빠르게 악재가 나올 때는 항상 현금에다가 재매수하는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 보면 단기 지표가 아직 매수주는 안 보이기 때문에 현재 이틀째, 한 번 더 3일째 시가 이하 지지받는 거 보고 확인 매수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 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면 현재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많이 오른 점은 항상 조정을 받고 갈 것이다. 항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요일 저녁 9시 MTNW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바닥에서 급등할 만한 종목들을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종목들 쭉 보시게 되면 급등 종목들 많이 나왔죠. 빅히트 막 30% 가까이 급등 나왔고요. 특히 누인텍은 100% 가까이 급등 나왔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인증하시게 되면 또 노란톡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바로 참여코드 7777 누르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또 9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크 손님. 네, 노란톡 참여 방법 샵 0988 강남콘소 문자 발송하시면은 바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22시 공개 방송, 그리고 장 끝나고 나면 공개 방송은 MTNW사니까 꼭 많이 들어오세요. 제가 오늘 22시에 공개 방송 오시게 되면 미친 꿈의 차트 시스템 포착 종목들을 제가 한번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며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린의 전문가님. 네, 역시 샵 0988 이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고, 참여 코드는 7777 내자 주시면 되겠고, 또 내일서부터 이번 주가 끝나기 때문에 항상 비중 조절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